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이기로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지역 공약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흥시는 타 인근 지역에 비해 많은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내노라는 랜드마크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낙후된 시흥시를 어떻게 발전하실 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30대 초반에 2000년대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분산된 우리 시흥시의 도시구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 포동폐영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개발돼야 우리 시흥시가 이게 제대로 된 도시다운 도시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전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8년도에 서해선이 개통이 돼서 전철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용률이 낮고 또 기타 서해선과 별개로 가고 있는 목감 지역이라든지 은계 지역이라든지 매화 지역이라든지 장곡 지역이라든지 이런 서해선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버스 문제, 여러 가지 대중교통 문제가 아주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전곡역이 들어가게 되는 월판선이 2025년에 완공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전철 노선들이 많이 정비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정치권이 가장 힘을 기울여서 해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연계역이 들어서게 되는 제2경인선과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부분 두 가지 노선이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검토가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노선이 됐든 간에 서둘러서 이게 그 지정 고시가 돼서 착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여기서 물론 목감 매화지구 쪽은 이제 교통이 해결된다고 되지만 그럼 신천동이나 대하동 주거 인근 지역들은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매화동, 포동, 과림동, 금이동 등 지금 도농도시로 발전 상황이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도농복합 지역 이 원도심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원도심권에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상권이나 경제 기반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신천권에 있는 그 상권들은 정말 과거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도 이게 상가에 가서 명함 돌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게 사업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죠.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 지역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내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 원도심권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3,000여 개에 달하는 소공인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4인 미만의 공장들, 그 공장들이 우리 지역에 3,000개가 넘거든요. 이 공장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들이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좋은 상황인데 어떤 정치권의 또 내지는 행정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이 공장들이 지금 화성이나 다른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요.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3,0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이 부품 소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품 소재 산업에 요즘에 우리 일본하고 무역전쟁 과정에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부품 하나 때문에
아예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내, 우리 국내의 부품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3천여 개에 달하는 소국민들이야말로 부품 소재 산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품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공장이나 큰 단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세계적인 부품 소재 산업을 하는 공장들도 우리 신천동에 있는 공장들처럼 조그마한 주택가의 지하실에서 세계적인 부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부품 소재 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특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그린벨트에도 있기도 하고 주택지에 있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 개혁들, 특별한 규제 개혁을 해준다면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정말 메카로서 우리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우리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품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포동 폐업전 개발에 대해서 네. 우리 시흥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폐업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포동 폐영전의 개발은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요. 은계역이라든지 장곡역이라든지 매화역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역사 건립 문제에 있어서 일부는 시가 부담해야 되고 일부는 택지 개발을 인근 역에 택지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국가 부담 역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하는 그런 거죠. 은계역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흥시의 교통 수요를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동 폐영전에 세계적인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라는 계획만 확고하게 어떤 승인이 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의 가수요가 되기 때문에 노선을 결정하고 역사를 짓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를 설득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포동 폐영전에 많은 지역사람들의 요론을 듣고 방향을 잡고 그림을 그려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완성 단계는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냐에 따라서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개발해서 방향만 잡아주고 그 개발 계획이 확정만 되더라도 이거는 충분한 많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서 장곡역도 정부 예산을 드리고 매화역도 정부 예산을 드리고 은계역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철도공단이든지 국토부든지 가서 만나서 빨리 해라 라고 주장만 하고 사진 찍고 나 이 일 다 했다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정말 이런 개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런 계획들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전철 시대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도시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포동 폐영전이 잘 개발돼야 되고 이곳에 기왕이면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로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들어섰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관광단지에 그러면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세계적인 관광단지에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버랜드 2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그런 규모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시민과 또 우리 시와 국가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시흥시에는 저희가 광곡지역구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면에 또 시흥시에는 경관이 좋고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6개가 있습니다. 네. 각 지구에만 4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러한 네. 좋은 여건을 가진 저수지들을 주민들이 활용 가치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저수지들이 있는데 그 저수 중에서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있고 휴양 공간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휴식 공간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은계호수공원과 또 무랑저수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죠. 은계지구에서는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LH에 계속 하고 있고, 또 무랑저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경관들을 잘 정비하고 어떤 뭐 이렇게 출렁다리라든가 분수라든가 그런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은계지구 내에 있는 그 명품 호수공원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준설을 하려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서 LH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LH 뭐 사장을 만난다, 광명시흥 본부장을 만난다, 그래서 하게끔 촉구한다,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촉구하고 얘기하고 사진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다양한 방법이 국회의원의 힘으로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만나서 촉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LH에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과 같이 싸워서 이뤄내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나 이렇게 분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주변 경관들을, 예를 들면 무랑저수지 가면 유럽풍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랑저수지 인근에 있는 이렇게 식당들이나 가든이나 주택들을 유럽풍으로 만들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랑저수지에 오면 여러 가지 경관들이 어떤 스위스나 유럽에 온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만 하면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무랑저수지를 명품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로 후보님께서 시민들과 이번 총선에 대해서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촛불혁명이 일어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촛불혁명, 촛불이 오고나고 있는 개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정치개혁을 하려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득권 중에 여러 기득권들이 있습니다만은 세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고 보좌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비와 보좌진들이 충분히 가지고 그에 합당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큰 불만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합당하게끔 많은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치개혁을 하는 어떤 선도적인 의미에서 제 세비의 5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과, 지역에서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인 시도의원들의 공천권을 시민과 당원들에게 드리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성 정치권이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꿔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에 있는 정치권들의 어떤 정치만 해온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구조를 바꿔야만 새로운 시정 발전의 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만 해온 게 아니라 30대 여러 번의 출마 과정에서 떨어지고 어려웠습니다만, 어렵게 제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라 기업하는 마인드로, 사업을 어렵게 일으킨 마인드로 우리 시행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경선을 넘어서 또 총선에서 승리해서, 저 사람을 우리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이렇게 시행이 바뀔 수 있구나,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사는 국회의원, 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